장마 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작업은 한창입니다. 그런데 복구도 복구지만 농지 자체가 오염돼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는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그날 이후 시설 재배 하우스 근처로 발길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농부 김남재 씨. 지난 15일 미호강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무섭게 밀려온 장맛비로 그의 비닐하우스 6동은 지붕 위까지 모두 잠겼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건지지를 못해요. 재생 불가예요. 예, 첫 수확이 이제 되는데 그렇게 돼갖고. 3년 만에 첫 수확을 앞두고 있던 포도나무 800그루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뭐라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호두순밖에 안 나오고 이게 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급작스러운 폭탄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무래도 안 좋죠. 저 이제 걷어낼 일이 또 이제 이게 한 걱정이에요. 포도 한 송이도 수확을 할 수 없게 된 암담한 상황. 수만은 지나갔지만 농부의 가슴에 들어찬 물때는 언제 씻겨나갈지 기약도 없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마밭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석 달 후 수확 예정이었던 3만 6천여 제곱미터에 심어진 마는 뿌리가 짓무르고 썩어갑니다. 소득을 기대했던 작물은 오히려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진짜 돈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아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가가 뭔 돈이 있어서 이거를 몇 억씩 들여갖고 이거를 농사를 져요. 다 대출이지. 대출하고 이제 갖고 하는 건데 파산 직전이에요, 지금. 생강을 심어놓은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간간히 버티고 있는 생강잎을 뽑아보지만 없어요. 뿌리가 통째로 쓸려 나가거나 그마저 남은 생강도 짓무르고 썩었습니다. 채 수확의 손길이 닿지 못한 복숭아 나무도 온통 회색빛으로 죽었습니다. 네, 전혀 아예 못했어요, 하나도 이것도. 바로 하루 전에 이제 따려고 이제 닦으랬는데 그날이 이제 이게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예 못했어요. 한 번도. 복숭아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이것도. 그냥 이 상태로 다 이제 끝나는 건데. 현재까지 추산하는 피해액은 7억여 원.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농부 김남재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양이 기름에 오염됐다는 겁니다. 보일러 등에서 유출된 기름이 토지와 작물을 덮쳤고 모든 작물의 잎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한평생 땅만 보고 정직하게 살아온 농부의 바지런한 삶의 시계가 수마 앞에서 기약도 없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뽑아내고 후작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너무 많이 그거 돼갖고 이게 토양이 오염이 된 것 같아가지고 심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수해 피해가 컸던 괴산군 불정면. 그때 당시에 그 물이 순식간에 그냥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다급했어요. 대피할 때가. 산 안 8분 능선, 9분 능선 그쯤에 저희 조상님들 그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 그리로다가 해서 전부 피신을 했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44가구 중 27가구가 완전히 침수됐을 정도로 마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예년 같으면 농작물 수확으로 바빠야 할 마을엔 수해 복구를 위한 굴착기 소리만 요란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벼농사도 타격이 큽니다. 이거 부유물 떠내려와서 덮인 거죠. 그 밑에 그럼 모들이 다 죽었어요? 예, 죽었잖아요. 예. 벼도 멀쩡해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거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땅을 전부 걷어내고 색을 갖다가 덮어서 하든지. 20cm 이상 밀려와 쌓인 토사도 토사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냄새 맡아보면 이거 석유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기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벼를 이게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유출된 기름과 오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위해 논에 풀었던 우렁이도 빈 껍데기만 남고 분홍빛 우렁이 알도 썩어갑니다. 가정집마다 뭐 큰 그 기름통을 하나씩 보유하고 받아놓고 쓴단 말입니다. 뭐 각종 농기구, 트랙터, 경운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그 집집마다 이제 건조기가 있어요. 대형 건조기 이런 거 쓰려면 기름을 쓰는데 그 많은 양들이 다 전부 떠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전부 쏟아 놓는 거지. 마을의 주 소득 작물 중 하나인 콩. 콩 열매는 흔적도 없이 쓸려갔고 뿌리마저 완전히 썩어서 회생 불가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게 지금 콩싹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 물이 이 밭에 이 물이 찼다가 빠지는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서너 시간 만에 쫙 빠졌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 썩었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얘기죠. 침수가 됐어도 물이 빠지고 나면 어느 정도 농작물의 생육이 가능한데 모든 작물이 썩어가는 것은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며칠 만에 이렇게. 요거는 담배밭인데요. 아니 흔적도 없이 이렇게 이파리고 뭐고 싹 죽어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네요. 아예 그냥 녹아서 없어졌어요. 줄기만 남고.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있던 담배밭도 줄기만 남기고 이파리는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그나마 마을과 거리가 먼 곳의 담배밭은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올 농사에 대한 피해 지원도 시급하지만 오염된 토양에 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서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뭐 10년 안에 20년 동안을 땅을 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하려면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평생 게으름 섞자 모르고 땅을 일궈온 농민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더 이상 눈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